자, 부경꾼이 기초반 수업을 만들었는데요. 기초반 수업을 온라인으로 수강하시고 오프라인 첫 수업이 7월 3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오프라인 수업은 3시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깊은 대화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사항들, 궁금한 사항들, 오프라인 세미나 참석하시는 분들 적어 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가능한 한 친절하게 대답해 드리는 만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제가 고민하다가 조금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기존 영상에서 제가 인천 만수동에 낙찰받은 상가 기억하시죠? 제가 신개념 외식 공간으로 만든다고 한 상가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동두천에 유흥주점을 하기 위해서 일반 매매로 샀던 상가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 영상들을 제가 계속 노출을 하면서 구독자님들이 남겨주신 댓글을 다 보는데요. 고민을 많이 해요. 어떤 부분이냐면 수준을 과연 어디에 맞춰서 제가 영상을 제작해야 가장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까라는 고민인데요.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자니 재미가 없을 것 같고, 하지만 너무 훑어서 얘기하면은 추상적에서 여러분들이 놓치고 지나가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이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지만 상권조사법과 그리고 토지의 용도별 상권을 바라보는 시점을 같이 대화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상권이 있고 입지가 있는데 모든 업종, 굳이 장사가 아니더라도 토지의 가치를 따질 때는 어느 상권에 위치해 있느냐, 그리고 그 상권이라 그러더라도 그 입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동일 상권 내에서도 입지가 어느 업종에 대한 입지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많이 달라집니다. 세세하게 나누는 거를 다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학문으로 딱히 정해진 것도 없고요. 상권 분석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하는 것도 특정 업에 치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생활에 적용되는 것은 다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가장 큰 틀에서 여러분들에게 상권의 차이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로 토지의 용도에 따라서, 즉 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이 부분의 상권에 따라서 상권의 크기가 다르고 영향이 다르다, 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한 샘플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영상을 찍었었던 인천 만수동 상권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지도로 큰 틀로 한번 들어왔습니다. 큰 틀로 들어와서 제가 낙찰받은 이 물건 인천 남동구 만수동의 1117-1번지 상가였는데요. 우선은 전체 지도에서 서울이 이쪽에 있고요. 자, 왼쪽으로 인천시가 있겠죠? 인천시에서 남동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큰 틀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감을 한번 익히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씩 확대를 해볼게요. 자, 확대를 했을 때 이쪽 집합 건물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가 되겠습니다. 자,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지도 같은 경우에 우측 상단을 보시면 지적 편집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지적 편집도를 누르시게 된다면 자, 여기가 토지 용도별로 색깔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분홍색은 일반 상업지역, 조금 짙은 노란색은 3종 일반, 그 다음에 노란색 계통은 준주거, 그 다음에 2종 일반 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다 할 수 있으시겠죠? 제가 본 부분은 주거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특히나 이때 제가 가능성이라고 이야기했던 건 주거지역 사람들은 기본적인 흐름이 주거지역에 있는 사람은 소비를 하기 위해서 상업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인천 만수동에서 이쪽 간석 오거리 쪽의 상권으로, 그리고 아래쪽 구월동 쪽의 상권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기회라고 왔던 건 바로 2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 지역으로 둘러싸인 이 위치가 거리상으로 본다면 여기서부터 상업지역까지 직선거리로 2.2km, 자, 이쪽 중심까지는 2.6km나 나온다는 겁니다. 2km 정도면 내 거부터 이쪽까지 이동을 했을 때는 도보로 32분 걸린다고 나와 있어요. 자, 이쪽은 도보로 37분 걸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쪽에 주거하는 주거 밀집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30분을 걸어가서 소비를 할까요? 일반적인 소비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차 상권을 잡을 때는 보통은 500m에서 700m 정도를 잡아요. 자, 700m 정도 잡는 이유는 도보로 10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한 거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보이시죠?
700m, 총거리 727m, 720m 정도 되니까 도보로 10분이 걸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제 상가 위치에서 반경을 그릴 때는 이 상가를 도보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보통 700m 정도, 이 정도 사람들이 도보로 이동을 할 수 있겠다라고 간주를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위치한 상가의 1차 상권은 도보로 10분 정도로 이동 가능한 이쪽의 인근 주민분들이 유입이 가능하겠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고요. 상업지역 위치에서도 한번 볼까요? 반경으로 여기도 700m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똑같이 700m를 그려보고 이쪽 상권에서도 700m를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세 개의 상권이 형성되면서 도보로 10분 정도면 접근 가능한 구역을 그렸을 때는 많은 차이가 보이시죠?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제가 위치한 상가는 상업지역이 아니라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지만 주거지역에 위치한 사람들을 끌어당긴다면 충분히 매력이 있는 곳이다 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해당 구역을 토지의 용도로 봤을 때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은 말 그대로 사람이 사는 곳이고 상업지역은 상업활동을 하라고 토지의 용도를 정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위치한 곳은 주거 밀집 지대라고 했는데 오른쪽에 보니까 오른쪽엔 주거지역이 아닌 곳들이 있는데 토지 용도가 보존녹지,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이란 말도 있고요. 보존녹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데는 현재 상태에서 주거지역이 없는 거죠.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셔도 되겠고요. 제가 자꾸 토지의 용도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토지의 용도에 따라서 그 토지의 가치가 결정되고 이용하는 방법이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큰 개념만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표를 잠깐 준비해 봤는데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토지에 신분을 매긴다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토지에는 신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크게는 토지의 용도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땅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뉘면서 우측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도시지역은 또 세세하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누고 있어요. 자, 이렇게 나눈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즉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본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있도록 만든 건데요. 자, 제가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상업지역은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토지의 용도죠.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 나뉘는데 우선은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생각하실 건 없고요. 토지의 용도에 따라서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에 차등을 두면서 나라에서 유도를 하고 있는 거죠. 또 토지의 용도에 따라서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있고 들어올 수 없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신분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중요하다. 자, 그것은 토지이용계획원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내 토지가 어떤 토지인 줄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단독주택, 빌라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1종은 단독 위주다, 2종은 빌라 다세대 위주다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고 3종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위주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조금씩 겹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개념은 그렇게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삶을 살고 있는 곳은 주거지역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상업지역은 여러분들 쇼핑하기 좋게 만드는 곳을 상업지역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 가장 용적률을 높게 잡고 중심이 되는 곳은 중심상업지역이 되겠고요.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을 좀 보완하는 건 근린상업지역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거지역으로 따진다면 1종부터 준주거로 갈수록 건폐율이 올라가고 용적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즉 토지의 가치가 높게 되겠죠. 상업지역에서는 거꾸로 근린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갈수록 건폐율과 용적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일반적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에 따라서 지자체의 건축 조례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자, 공업지역은
공업 활동을 하라고 되어 있는 곳인데 이곳은 전용 공업 지역은 공업 활동만 해 이런 얘기고요. 중공업 지역은 공업 활동도 해도 되지만 경공업 위주이고 여기에서 주거, 상업시설을 보완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공업 지역 중에서 중공업 지역은 굉장히 가치가 있는 땅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개념을 여러분들이 잡으셨다면 다시 지도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방금 토지 이용에 관해서 토지의 용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여러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즉 이런 거에 따라서 이종 일반 주거지역은 우리가 대략적으로 생각할 때 빌라들이 많이 있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방금 보셨던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아파트가 있겠구나 라고 예상을 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자, 그래서 2종 일반 주거지역을 로드뷰로 살짝 볼게요. 이쪽이 2종이었죠? 자, 거리뷰로 2종 일반 주거지역의 가운데쯤을 찍어 보겠습니다. 자, 찍자마자 빌라가 보이죠? 저 지금 처음 찍었는데도 보지 않았는데 빌라가 있잖아요. 왜? 본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것은 빌라이기 때문에 이런 빌라 형태의 주거 형태가 많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1종 일반 주거지역보다는 여러 세대가 살고 있겠죠. 자, 그리고 3종 일반 주거지역도 로드뷰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3종은 방금 얘기했던 대로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서 있죠. 왜냐? 건폐율과 용적률이 넓고 높기 때문에 아파트를 지어야 본 땅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지어서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모르는 지역의 지도를 처음 보더라도 토지의 용도만 보고도 어느 정도의 상권이 형성되겠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빌라가 많이 있고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서 30분이나 가야, 아까 지도로 보셨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0분을 걸어가야 상업지역이 나옵니다. 사람만 많이 살고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곳 위주로 해서 상권이 형성되기 마련입니다. 상업지역을 보조할 수 있는 보조상권이 생기게 되는데요. 저는 그런 상권을 근린 상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상업지역과 근린 상권은 엄연히 다른 거죠. 자, 상업지역은 쇼핑을 하기 위해서, 술을 먹기 위해서 이동을 하는 거고, 근린 상권은 말 그대로 슬리퍼를 신고 편안한 복장으로 세수를 안 하고 모자를 푹 눌러 쓰더라도 걸어서 갈 수 있는 상권이라는 거죠. 따라서 현 근린 상권에다가 배고파 빌리지라는 푸드코트 개념을 도입을 했는데 이 푸드코트 개념이 상업지역에 있는 푸드코트와는 다른 성격이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쇼핑을 하면서 먹을 걸 찾아서 먹는 사람들을 잡자는 게 아니고요. 일반 생활을 하면서, 내가 주거 생활을 하면서 하루에 3끼는 먹어야 되잖아요. 하루에 3끼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을 하는 게 근린 상권의 푸드코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개념을 따로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신개념 외식 공간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됐는데요. 본 상권에서 제가 아까 반경 700m를 그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700m가 10분 정도면 걸어올 수 있는 상권이니까 이 상권을 그렸는데요. 자, 이 상권에서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이 상권 기준으로 본다면 이쪽 끝쪽에 있는 사람들은 상업지역으로 갈 수도 있고 저희 쪽으로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쪽 끝쪽에 있거나 이 범위 밖에 있는 만수주공 11단지 아파트나 만수 신동 아파트 사람들은 이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봤자 이쪽엔 아무것도 없어요. 산이 있고 고속도로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우측으로 이동은 하지 않겠죠. 타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는 한 우측으로 가는 동선이 아닌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상권은 사람의 흐름이다, 물의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물은 만수동 기준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업시설 가기 전에 이를 보완하는 상권이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유입을 시킬 수 있겠죠. 따라서 700m를 그렸지만 700m만 제 상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쪽에 있는 세대도 우리 쪽이 포함이 된다. 따라서 700m 상권만 우선 세대수를 간단히 보면은 아파트만 보더라도 자, 이쪽이 3208세대, 432, 150세대, 150세대, 이쪽이 750세대. 자, 또 이쪽도 아파트로 보이는데 맨션으로 보이는데 세대수가 안 나왔으니까 우선 빼보겠습니다. 이쪽에 902세대, 902세대가 700m 밖에 있더라도 온전히 유입이 가능하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900세대, 2220세대, 800세대, 1920세대, 516세대, 438세대. 아파트 세대만 따져도 700m 1차 상권 안쪽으로 세대수가 13,000세대 가까이
가지가 돼요. 빌라하고 단독 세대는 뺀 겁니다. 빼더라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세대수가 나오게 돼요. 따라서 당연히 이 지역은 제가 가보지 않았더라도 13,000세대가 소화해야 되는 보조 상권이 형성이 됐을 거다. 여러분들 상업지역으로 나라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소비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수요가 있으면 상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시장은 여기다 시장을 해 라고 토지의 용도를 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연스럽게 주거 세대가 밀집돼 있으면 가장 이동하기 편한 곳에, 밀집되는 곳에 시장이 형성됐고 상권이 형성되던 겁니다. 그럼 나라에서도 본 상권에 대해서 보조할 수 있는 개념을 많이 생각했겠죠. 오래된 도시고 빌라와 단독주택이 혼재돼 있었는데 근처를 아파트를 계속 짓다 보니까 보조할 수 있는 상권이 필요하던 거예요. 따라서 본 상권에서 여러분들이 옛날 오래된 상권인데 보면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로드뷰로 보다 보면은 정비가 잘 돼 있어요. 아파트가 깔끔히 들어와 있고 이렇게 근린상가들이 일정한 규모로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쵸? 일정한 규모로 지어져 있죠? 여러분들이 재건축하고 재개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셨을 텐데 재건축은 말 그대로 그냥 건물을 다시 지은 걸 재건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재개발은 도시의 기반 시설까지 만드는 걸 재개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약간 작은 규모의 재개발 규모라고 보여져요. 자, 토지 이용 계획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 이음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토지 이용 계획원을 보실 수 있죠. 자, 주소를 눌러보겠습니다. 인천 남동구 만수동 7-1번지 열람을 눌러보니까 제가 매입한 상가에 토지 이용 계획원을 보실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2종 일반 주거지역 돼 있어요. 자, 아까 1종 일반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위주고 2종 일반 주거지역은 다세대나 빌라나 이런 위주다 라고 그냥 개념을 그렇게 가져가셔라 라고 얘기해 드렸는데, 자, 이곳은 보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중에 향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2종 일반 주거지역이지만 지구단위 계획으로 잡혀 있다라는 얘기예요. 즉 도시 계획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따라가야 된다.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이름은 향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겁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아까 제가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재개발은 도시의 기반시설을 만드는 거라 그랬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재개발보다는 조금 작은 규모의 재개발이다 라는 개념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해서 기반시설이 약한 주거 밀집 지역에 기반시설을 조금 보충해주는 개선사업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작은 재개발처럼 시행을 했는데요. 그 지구단위 계획이 잡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너무 세세하지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 중에서 제 땅이 어떻게 제약을 받는지 아니면 어떤 적용을 받는지 아시려면은 향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아셔야겠죠. 저희가 속한 행정구역은 인천시 남동구였으니까 남동구청으로 들어가 봅니다. 인천 남동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자, 들어오시게 되면은 분야별 정보라고 있어요. 자, 우리는 정보를 알고 싶어서 왔기 때문에 이건 지자체 홈페이지마다 다르게 되어 있으니까 지자체 홈페이지를 보시면 유사한 형태로는 되어 있습니다. 자, 볼게요. 문화관광, 체육공원, 사회복지, 건축, 도시교통 이렇게 있는데, 자, 도시교통에 비슷하겠죠? 우리는 도시계획을 알고 싶어서 왔으니까요. 도시교통을 클릭하십니다. 자, 클릭하시면 도시계획 및 개발의 정보들이 있는데 좌측을 보니까 도시계획 및 개발 정보 중에서 주택 재개발, 기존 지구 기본 현황 이렇게 있어요. 자, 저희가 보러 온 건 뭐였죠? 지구단위 계획 현황이죠. 자, 그럼 여기서 지구단위 계획 현황을 클릭을 한번 해보시고 지구단위 계획 현황에 리스트가 쫙 나와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의 구역 보기 있고요. 9월 업무지구, 9월 지구 이런 것들이 나와요. 저희가 보는 건 향촌지구였죠. 향촌지구의 지구단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는 거였기 때문에 2007년도에 최초 수립이 됐네요. 자, 19년도까지 최종 변경을 한 지구단위가 되겠는데요. 향촌지구의 결정 도면을 보겠습니다. 자, 향촌지구의 결정 도면을 보니까 저희의 목적물인 1117-1번지가 가운데 보이게 됩니다. 색깔이 다른 이쪽은 토지의 용도는 3종 일반 주거지역, 즉 아파트를 짓겠다는 거예요. 왼쪽 이쪽에도 아파트를 짓겠다는 거고, 자, 나머지는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그냥 이용을 하면 되는데 이용에 대해서 기반시설을 만들었어요. 자, 우리는 주거 개선 사업이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따라서 기반시설을 일부 포함을 시켰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니까 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2종 일반 주거지역 중에 공공청사부지, 주차장부지, 공용주차장이 이쪽에 생겼죠. 그 다음에 소공원, 어린이공원이 될 거고 또 공공청사부지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쪽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공청사만 들어올 수 있고 소공원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땅에 해당하는 구역을 볼까요? 자, 아까 B는 공공청사 부지였고 요건 주차장 부지였죠. 자, 1117-1번지는 색깔을 가구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에 따라서 근린생활 D 용도로 사용을 하고 돼 있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2종 일반 주거지역이면 나는 여기에다가 빌라를 짓고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싶었는데 지구단위 계획으로 통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토지에 이용을 하는데 제약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 제약은 근린생활로만 사용을 해라 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보셨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땅들은 현지 개량 지역이라는 말로 되어 있고 또 저희 땅 아래쪽의 분홍색 부지는 종교시설로 이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따라서 이렇게 종교시설 부지로 지정이 된 곳은 제가 빌라를 짓겠다고 건축 허가를 넣더라도 반려가 된다. 종교시설로만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규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항을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는지 그 기준을 보기 위해서는 아까 보셨던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향촌지구에 제가 본 건 결정도면이었죠. 결정도면이 아닌 결정조서를 보면 됩니다. 자, 결정조서를 클릭하시고 결정조서를 열어보시면은 현재까지 연역이 언제 지정돼서 어떻게 되어 있다 이런 역사들이 나와 있고요. 이런 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으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저희는 아까 근린생활 D 용지였기 때문에 근린생활 시설 용지 D. 자, 이 땅에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계획 내용을 보니까 불허 용도가 있습니다. 이런 건 할 수 없어 라고 만든 거예요. 근린생활시설 용지로 되어 있는 곳에는 단독주택이 안 된대요. 공동주택도 불허하겠다는 겁니다.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 동식물 관련, 창고, 운수, 자동차 관련 시설 이런 거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장도 안 된대요. 제조업도 하지 말고 수리점 이런 것도 다 안 된대요. 자, 그래서 유도하는 것은 무엇이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근린 업종으로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근린 업종만 유치시켜라 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리고 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도 건폐율을 60%, 용적률을 250%까지 일반적으로 2종 일반이면 200%에서 220% 죽는 게 일반적인데 250%까지 좀 완화를 해줬어요. 7층까지 지어도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따라서 준상업시설에 버금가게 근린생활시설을 여기다 만들어도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제가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장황하게 이야기를 한 이유는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자세하게 보면서 파고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는 지구단위 계획을 잡아서 근린생활시설을 아주 강화를 시켰구나. 이쪽에 상업시설에 준하게 사람들이 모이게 만들었구나를 알게 됐지만 아까 전체적인 흐름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보조하는 어딘가에 시설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져가시고 이곳에 우리가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상업시설에 있는 저희와 동일한 시설과 주거 밀집 지역에 있는 저희의 시설은 차이가 있다. 왜? 이용하는 고객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린상권에 위치한 업종은 근린시설에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린이란 말, 가깝고 인접한 시설이에요. 가깝고 인접하다. 주거시설하고 가깝게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린시설, 근린상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삶과 밀접한 시설을 여러분들이 제공한다면 큰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추가를 해드리면 우리 상권에서 가장 큰, 우리 상가에서 가장 인접한 인천 향촌 휴먼시아 1단지 아파트가 3,200세대나 되는 대단지인데 주 출입구가 어딘지를 한번 보세요. 자, 지도만 보더라도 아시게 되겠죠? 이쪽에 메인으로 뚫려서 횡단보도가 2개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횡단보도가 2개나 돼 있다는 거는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쪽에도 출구가 나 있기는 하지만 아파트 출구가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지만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우측으로 빠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겠지만 주 동선 생활을 위해서는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이쪽으로 주 출입구가 형성되겠죠. 최소한 2000에서 2500세대 정도 세대는 이쪽을 주 출입구로 사용을 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건 많아요. 세세하게 깊이 더 알려드리고 싶은데 영상으로 이렇게 알려드리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앞에 계시다 그러면은 열변을 토하면서 몇 시간이든 설명을 해드리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요.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 우선 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보셨듯이 토지의 용도별, 즉 상업지역이냐 주거지역이냐에 따라서 상권은 다르다. 상권의 크기도 다르고 종류도 다르다. 가장 큰 상권이 다른 이유는 뭘까요? 토지의 용도에 따라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요층이 다르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상권 분석의 전문가예요. 내가 살다가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뭐 간단히 아파요. 그러면 슬리퍼 신고 동네 의원 가죠. 주사 한 대 맞고 오잖아요. 그쵸? 즉, 내 주거지역과 가까이 있는 근린 상가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제 눈이 굉장히 크죠? 눈이 쌍꺼풀 수술을 해야겠다. 아니 머리가 빠져서 머리를 좀 탈모난 걸 심어야겠다 할 때 내가 살고 있는 주변 근린 상가에 쌍꺼풀 수술하는 곳이 있다 그러더라도 잘 안 가죠. 여러분들 어디로 가세요? 시내로 가시죠. 임플란트 한다, 라식 수술한다.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들 강남으로 가잖아요. 의료기관들이 몰려있는 곳으로 가시죠. 왜? 그곳이 더 전문적이고 잘할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상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업종이 다르다. 그거를 잘 파악하신다면 여러분들한테는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야기했던 상가, 인천 만수동의 상가는 상업시설을 보조하는 시설로 대형 푸드코트 같은 게 들어온다면 여기 대형 푸드코트 이용하는 사람들은 차를 타고 와서 쇼핑하다가 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에서 배가 고파서 가족들끼리 야 오늘 뭐 먹을까 했는데 가족끼리 일치가 안 돼요. 난 짜장면, 나는 탕수육. 중국 똑같네요. 나는 짜장면, 나는 뭐 마라탕, 나는 김밥. 이렇게 얘기했을 때 편하게 가까운 저기 가면 다 있으니까 글로 가자 라고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영상을 보시면서 상업시설에 있는 푸드코트의 시설과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제가 무조건 이길 수 있다는 게 아니고요. 저는 주민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걸어서 10분 안에 올 수 있는 1차 상권에 있는 분들이 슬리퍼 신고 편하게 걸어서 올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을 찾았을 때 고객의 니즈와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맞아떨어졌을 때 부동산의 가치는 엄청 상승을 하더라. 왜? 집객이 되니까요. 사람들이 모이게 될 거니까요. 상권에 따라서 입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차별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따라서 부동산 가치를 만들어내셨으면 좋겠다. 이 차이를 깨닫는 분들에게는 기회가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